7월 3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개장 초반 제조업 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후 들어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진 데다 5일 고용 발표를 앞둔 경기 매물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0.28%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03%, 0.05%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일부 국가들의 우려가 재부각된 탓입니다. 다만 미국 지표 개선에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영국은 0.06%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92%, 0.66%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5월 공장 주문이 전월 대비 2.1% 증가하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지난 4월의 1.3% 증가보다 개선된 것으로 2.0% 증가를 점쳤던 시장 전망치도 웃돈 수치입니다. 아울러 6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도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 내 자동차 빅3 업체들은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내놓으며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내년에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조기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영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 민간 부문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됐던 미국과 유럽 증시 하루 만에 다시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실업률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하락 마감했고요.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는 좋았지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5월 공장 주문이 두 달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지면서 장중에는 다우지수가 15,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분이죠. 더들리 연준 총재가 결국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자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결국 SK 하이닉스와 자동차주의 급락에 발목이 잡히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오늘 급락했던 SK 하이닉스 집중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제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크레디리오네가 매도 보고서를 내놨기 때문인데요.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은 지난 6월 초 삼성전자 급락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포를 떠올리게 하는 SK 하이닉스 급락의 진실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야기 급하시겠지만 먼저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다시 하루 만에 조정 양상을 보였는데요. 지표는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장막판에 좀 하락 반전을 했다는 모습이 우리가 좀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장 초반까지만 해도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정이죠. 12시까지만 하더라도 0.7%, 0.8%가 오르는 미국 증시였지만 장 막판에 자고 일어나니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이런 모습 자체는 거래량 일단은 먼저 한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장을 하고요. 그 다음날 같은 경우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죠. 그렇게 맞게 되는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잠시나마 좀 더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규모의 어느 정도는 차익실의 매물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출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일단은 100엔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말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 협정에
시장이 어제 선반영적인 부분이 먼저 나타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일본의 자동차 업계와 상당한 경쟁을 좀 벌이게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짐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 호조 소식이 연달아 듣기면서 포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GM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2.7%, 0.3%가 오르는 모습이었죠. 2007년 12월 이후에 최고의 판매량을 전망을 하는 게 바로 포드 자동차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월 같은 경우에도 13.4%가 증가를 했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를 좀 보이는 포드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또다시 고용지표의 발표에 좀 더 이목을 집중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독립기념일을 쉬고 난 다음에 금요일 증시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던 미국 증시였고 지금 일자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장의 예상치 같은 경우에 16만 5천 건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더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금값이겠죠. 금값 같은 경우에는 1% 다시 한 번 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43달러로 이제 기록을 하면서 약간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도 2.47%로 강보합권의 움직임이 좀 유지가 됐거든요. 이 말인즉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주식시장보다는 다시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 기조로 좀 더 빠질 수 있지 않나. 그만큼 지금은 단기적으로 15,100선 자체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상당히 긍정적인 경제지표 자체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SK 하이닉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8%대로 급락해서 29,000원도 무너진 상황인데요. 외국계 증권사 크레디리온회가 매도 보고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실적이 3분기에 정점을 찍고 주춤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지난 6월에 삼성전자 JP모건 때와 상당히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CLSA죠. 그래서 맷 에반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일단은 보고서를 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좀 더 감소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을 좀 표출했고 또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데스크탑에 대한 D램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게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외국계에 대한 매도세를 좀 더 불러일으켰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SK하이닉스가 상당히 특별했던 점은 바로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외국인은 오히려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점이 좀 더 눈여겨보실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계 매도 증권사에 대해서 이렇게 출회가 됐던 물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약간은 공매도적인 성격도 좀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반도체 상승률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우리가 반도체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30%를 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참고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교육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반도체 가격 추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생각보다는 크게 나타나지 않네. 그리고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적인 이격이 하루에도 등락이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램에 대해서는 그냥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딸렸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다시 D램 시장이 더욱더 커진다 이런 시장의 전망을 좀 더 전문가들이 회피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큰 영업이익과 큰 매출액을 기록했던 것은 바로 어느 정도의 틈새 시장 공략을 잘했다는 거죠. 인텔과 그리고 IBM 같은 어느 정도의 반도체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모바일 D램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빈틈 바로 데스크탑 시장 자체가 틈새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하게 공략을 했던 SK하이닉스였고요. 다만 2분기에는 정상적으로 대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밀리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런 실적은 나오지 않지 않겠나라는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작용을 할 수 있고, 생각보다는 중국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그 부분에 대한 메모리가 좀 더 적게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에 가장 연관 키워드는 바로 실적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에 확인을 하고 가자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130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급하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급하게 반등이 나올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자.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자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금 음봉이 크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평선 자체를 지금 4개를 하락시키는 그런 이평선에 대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상당수의 이평선 자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일단은 관망의 자세를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실적 개선세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관심 종목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바로 어제는 또 많이 올라서 이슈가 됐던 종목에 대해서 또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이었는데요. 바이오 업종 관련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매출 좋은 쪽으로 기업 쪽으로 집중해보자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오늘 관심 종목 들어보니까 차바이오엔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차바이오엔이고요. 어제 21선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호조세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좀 하는 편이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최근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어느 정도 매수 공략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병원 사업 자체를 좀 더 증진시키겠다, 확장시키겠다 그런 계획 자체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 그러면 회사의 가치가 좀 더 성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좀 잡아드리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지금 9,600원 선을 우리가 매수가를 좀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만원 선까지 홀딩하신 전략, 그리고 하단에 9,500원 선을 어느 정도는 손절가로 인식을 하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갑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 어느 쪽인지 소개 들어볼게요. 네, 앞서 말씀하신 IT 쪽입니다. 네. 어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막판까지 끝까지 밀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뭐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그 상황이 매도나 아니면은 매도 의견을 통해서 결국 촉발된다는 부분에 그 결과가 포커스가 맞춰지고요. 이것은 결국 이제 순환 매도에 의한 시장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붕괴됐었고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외면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매도를 양쪽 다 해버린다는 것은 결국 종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순환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그 한국 시장에 대해서 당분간은 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대응을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가 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 종목들을 주로 보면은 IT 쪽도 물론 있지만은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자동차도 최근에 흐름이 꾸준히 상승세를 타왔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매도를 하는 모습들도 역시
지수를 붙잡아 두고 종목을 매도를 하는 뭐 이런 식의 대응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일단 대응은 그렇습니다. 추세가 붕괴된다든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느 종목도 예외 없이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매도가 나올 때 굳이 버티는 것보다는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저가에서 새로 재매수를 하면은 좀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 관리를 꼭 해줘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급락과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추가 하락 나왔을 때 추세 붕괴 시에 위험 관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AS 받을 종목 오늘 많습니다. 세 종목이나 되는데요. 7월 1일 말씀해 주셨던 DI 그리고 6월에 말씀해 주셨던 골프존과 이지바이오입니다. 예, 지금 D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장중에 상승을 많이 하면서 7,870원까지 상승세를 탔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장 마감에 좀 밀려나면서 아무래도 상승폭을 좀 축소시켰는데 옆으로 계속 기다가 지금 박스권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더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위쪽으로 좀 더 올라오면은 목표가 8,200원 제시해 드렸거든요. 가격이 꼭 도달을 안 하더라도 추익 실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의 진행을 보면은 그 중대형 종목들이나 장기 종목들은 거의 먹히질 않고 단기 대응만 먹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목표치를 가지고 치고받는 형태로 대응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DI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저점 찍고 잘 올라오는 모습이죠. 어제까지 약 6%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63,000원에는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온다라면 65,000원까지는 목표가를 한번 더 올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 종목 또한 역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짧게 치고받는 형태로 빠른 수익 실현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5,200원 도달했습니다. 일단 뭐 바닥권에서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정도만 진행을 해도 뭐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하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조정을 받는지 여부를 봐가면서 재공략을 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그 AS를 해드렸던 종목을 보면은 아무래도 단기 대응이 잘 먹히는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종목들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많이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 순환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 올라간 종목들,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시도하면은 오히려 타이밍을 잡기가 쉽고 수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종목들 쪽에서 쭉 살펴보면은 건설주 쪽에서 낙폭 과대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성지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토목 광급공사 쪽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건설 업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해서 수익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해서 현재로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전 매수 유입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추세도 여전히 아직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대응보다는 아무래도 단기 대응이 유리하니까 단기 대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9,000원에서 9,200원 사이 보시고요. 목표가는 1,500원, 21선 정도 선을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25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관심 종목 성지건설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매수 가격은 9,000원에서 9,2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500원, 손절 가격은 8,250원 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관심주는 CJ 제일제당입니다. 국내 최대 종합식품업체로서 식품 사료, 의약품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수입력이 크고 외환 관련 업무가 많아서 환율과 곡물 가격의 변동에 실적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생명공학 부문은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오송 산업단지에 공장을 완성하였습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전문 의약품인 순환조혈제제, 소화체제, 항생체제, 일반 의약품인 컨디션 등이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증가 중입니다. 유보율이 4,3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2주를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26만 원에서 27만 5천 원입니다. 목표가는 29만 5천 원입니다. 손절가는 25만 원입니다. 제가 3일 전 CJ 시푸드를 추천하면서 CJ그룹이 불확실성 제거로 CJ그룹들이 반등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제 전체적으로 CJ그룹들이 상승했습니다.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6월 21일에 말씀해 주셨던 휴맥스 오늘 AS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휴맥스인데요. 이런 장에서도 어제 거의 한 10%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휴맥스는 하드웨어, 셋톱박스 관련 회사입니다. 전자장비 개발 시스템 및 영상처리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현지 법인을 판매 거점으로 셋톱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한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3,4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목표가가 13,500원이었는데 어제 50원이 부족한 13,450원까지 왔습니다. 10%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 전부 매도하시든지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지하철이 늦어가지고 늦게 시작했습니다. 네. 더운데 건강하시죠? 청송촌놈입니다. 네, 어제 반등을 예상했긴 했습니다만 자동차주가 부진했었고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버텨주지 않았다면 낙폭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글로벌 특히 이제 그 해외의 그 증권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증권 방송을 면밀히 보면서 물먹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증권 방송의 그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여러분 아다시피 자동차 주식을 엄청 추천했습니다. 자동차 주식하고 SK하이닉스를 엄청 추천했는데 그 종목만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이제 일단 계속 어제 하락을 많이 시켰죠. 특히 하이닉스가 여러분 보다시피 너무너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이제 뭐 주식 좀 한다는 분들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주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주 다 갖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또 뭐 자기 주식 좀 한다는 분들 다 아마 추천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너무 큰 폭의 이제 하락이 있었죠. 거의 3,000원까지 빼버리는 10% 이상의 고점에서 하락의 모양을 보이는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외국인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제 장 자체 지금 3일째 고점에 이제 일단 쉬어가자라고 했는데 일단 21일평이거든요. 21평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그 계속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히 21일평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일평 위로 안착을 하더라도 21일평이 떨어질 때는 바로 이제 이격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주식을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글로벌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나쁘지 않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중국 증시가 있지만 다우존스 지수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우존스 이제 기준선이 가장 문제라고 했는데 기준선에서 저항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뭐 크게 나쁘지 않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니케이 지수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독일 지수도 좋고요. 독일 지수도 이제 스펜투하지만 그 다음에 영국 지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만 전저점을 깨고 가는 그런 부분. 상해 증시하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인데 상해 증시는 어제 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기준선을 좀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주식만 빠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대외적인 요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를 조금 물미기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 1850 객관적으로서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저평가됐습니다. 뭐 지나고 나가지고 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아무리 많으면 뭡니까? 그 필요 없거든. 뜬 다음에 뭐 때문에 떴다. 빠지면 뭐 때문에 빠졌다. 그거 평생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전 그 경제 TV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는 뒷북치는 그런 시황 때문에 그렇거든. 어쨌든 간 도박입니다. 도박인데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얼만큼 접근하느냐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1일평 자체가 안착될 때까지 안착되려면 우리가 21일평 안착이라는 것은 위에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올라가더라도 21일평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돌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한 10일 정도는 고생을 더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일 동안 횡보 국면, 이거 제일 또 나쁜 국면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5일 2평이 이미 돌렸단 말이에요. 돌렸기 때문에 11일 2평 정도는 횡보가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CCI가 마이너스 5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CCI 영선 넘어갈 때 되면 주식 자체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최악의 국면이 다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쌍바닥 치고 올라오는 모양으로서는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자리는 뭐 전환선입니다. 전환선 자체가 이제는 끝났죠. 전환선 오늘 끝이 났고 이제 그 다음에 기준선이거든요. 예, 기준선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한 3일 있으면 떨어지는 부분인데 기준선 떨어질 때 주가의 변곡이 보통 상승 변곡이냐 하락 변곡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주가의 변곡이 이제 3일 후에 나옵니다. 3일 후에 나와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듣겠죠. 다음 주 목요일쯤 금요일쯤 큰 변곡이 보통 땡겨 나오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조금 횡보 후에 재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선행스팬 1에서 계속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선행스팬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은 중심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심 자리가 선행스팬 1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 자리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장 자체가 최악의 국면은 아닐 거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십니다. 오늘도 뭐 삼성전자일 건데요. 삼성전자도 똑같은 국면이에요. 21일평에 떨어지는 21일평 칼날에 어떻게 잘 피하느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 자체가 오늘 또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자리는 쉬어가는 자리예요.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 친구는 뭐 나오면 모르면 쉬어간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까 쉬어가는 거예요. 아니까 쉬어간다 이렇게 국면인데 어쨌든 간 장 자체는 하락폭의 38%를 넘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호전적이다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 이 자리에서 5일2평이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릴 겁니다.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900포인트로 완벽하게 도전하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너무 이제 비관적도 아니고 또 호전적도 아니지만 장이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는 것을 여러분께 인지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매물대가 최근 매물대가 1920 가야 매물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는 것은 호가 공백이 있다는 거거든요. 호가 공백이 있다는 것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번에 주식이 바닥에서 100포인트 뜰 때 거의 도적처럼 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피관할 필요가 절대 없는 그런 국면이다. 빠져봐야 이 고점에 물린 분들이 파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몇몇 종목 찍어서 매도 치는 그런 국면입니다. 몇몇 찍어서 근데 그저께 이제 삼성전자를 찍어가 매도 쳤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을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매도를 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용 많은 종목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을 제가 이제 주식성 전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신용 많은 종목을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어제 이제 자동차하고 하이닉스가 신용 많은 종목인데 신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5조 2천억에서 지금 4조 4천억까지 8천억 전부 깡통 찼어요. 코스닥에서 발동 깡통 차고 이제 하이닉스 자동차주 된다고 온바꾸기들 뜯으니까 다 사가지고 저 한데 일단 제가 볼 때 신용의 4조 보통 꼭지에서 신용이 1조 정도
정도 떨리면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시중이 4조 5천 5천에서 4조 5천원까지 거의 다 바닥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큰 사고는 안 터집니다. 큰 사고는 보통 선물이 많이 걸렸을 때 사고 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고 안 치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눈치 보고 쉬십시오. 쉬는 것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항상 쉬어야 된다. 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는 분들 물린 거 어떻게는 어떡합니까? 뭐 파실랍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 교체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더위 땀도 나는데 주식 물도 먹고 막 이쪽도 신경 끼려고 저쪽도 신경을 안 깹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쌤TV 보면서 푸근한 마음 갖고 계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 자체는 당분간 쉬어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장 자체도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일단 쉬어가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7월 3일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증권은 아이센스를 꼽았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요. 가동률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 국내외 매출 호조도 꼽습니다. 하반기 송도공장 제품의 미국 FTA 허가 예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은 삼성 SDI를 꼽았는데요. 하이엔드급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신규 모바일 기기가 출시를 확대함에 따라서 각형, 폴리머 전지 매출 증가로 2분기 흑자 전환과 그리고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해봅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입니다. 롯데 칠성을 꼽는데요. 매출 성장은 미미하지만 가격 인상 효과와 비용 통제로 하반기 이익 개선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도파와 롯데쇼핑 합병 과정에서의 상호 출자 해소를 위한 롯데쇼핑 보유 그리고 롯데칠성 지분은 롯데제과와 신동빈 회장이 매입하면서 오브앤 이슈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다이고요. 하나대투증권은 하나투어를 꼽습니다. 중국 AI 리스크와 이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3분기 성수기 효과로 실적 모멘텀 회복이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비용 항공사의 구조적 증가에 따른 여행수요 확대와 항공사에서 여행사로의 헤게모니 이동에 따른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증권 하이소닉을 꼽습니다. 향후 모바일용 카메라 산업의 핵심 요소는 화소에서 기능 경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특히 하이소닉은 OIS 기능이 결합된 일체형 고화소용 자동 초점 기능을 본격 납품함으로써 이러한 시장 구조 변화의 최대 수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다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신영증권 연결해서요. 오늘 장 자세한 전략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 설명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신영증권 대치지점의 정선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계속 주춤거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뱅가드 이머징 펀드 내 항공몰 매도는 오늘 완료가 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매도 압력은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국, 유럽, 일본 등 그 제조업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는 이제 뱅가드 이슈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매도세를 완화할 수 있는 측면이 좀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측면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뱅가드 물량이 센티멘트 부진으로 강력한 매도세가 좀 계속 지속되면은 그 7월부터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로 어느 정도 속력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예상되고 있고요. 시장이 안정을 찾는 가운데 단기 낙폭과대 섹터를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변동성은 점차 완화되고 있고 강력하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1700 중반이 PBR 1배 수준이라는 그 코스피 시장 하방 정직성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패닉 상황은 좀 벗어나는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급락했던 종목들을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2분기 삼성전자 필두로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익 모멘텀이 좀 상승할 종목들을 찾는 것도 투자 방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아이센스이던데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1분기도 사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2분기도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당기순이익도 한 4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예상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룰 거라면은 아무래도 주가 선반영되는 부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올해 원주 공장이나 송도 공장에서 가동률을 증가하는 부분이 매출 호조로 이어지고 있고 또 수익성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원주 공장에서 기계 설비 감가상각이 완료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원가 부담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추가적인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아이센스 회사에 대한 제품이 그 점유율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혈당 스트립 이쪽 부분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 전체적으로 점유율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슈는요. 하반기에 그 송도 공장 제품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기 제품이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회사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 대치지점의 정선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수가 지난 3일간 1850선대에서 주춤주춤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수요일장 출발 24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소폭 오른 수치 가리키고 있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는데요. 185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2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일정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일정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이제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요. 네. 오늘 국제금융기구 조달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금융기구 조달 설명회가 무엇이냐? 5개 주요 국제금융기구에서 이제 수원국에 이제 조달 담당자가 참석해서요. 국제금융기구별 조달 절차를 이제 관련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고 또 수원국이 프로젝트 사례를 설명할 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여러 가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조달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조달 절차에 대한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KTNG에서는 레종 아이스프레소를 출시를 합니다. 뭐 담배 한 개표로 2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뭐 레종 아이스프레소를 이제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영화 관련, 그러니까 엔터 관련주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뭐 감시자들 또 개봉이 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에 따른 또 수혜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 계속 진행될 것으로 좀 예정이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6월달 ISM 비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어지는데요. 이 ISM 비제조업 지수는 이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기반 산업 그리고 소매업 그리고 주택 건설 그리고 금융, 의료 미국 경제의 한 90% 정도를 담당하는 비제조업 부분의 경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지표가 50을 넘을 경우에는 비제조업 경계의 확장을 의미하고 또 50을 미달하면 또 위축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6월달 ADP 이제 취업자 변동지수, 5월달 무역 수지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에 대한 지표가 발표된다는 점. 그리고 6월달에 유로존에서는 5월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6월 서비스업 PMI 지수 그리고 중국에서는 6월달 비제조업 PMI 지수 일본에서도 오늘 6월달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 1854포인트, 코스닥은 526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이 우리 그 코스피 시장을 좀 놓고 본다면은 1880포인트, 1870과
380포인트까지 구간대까지는 시장이 일정 상승은 나올 수는 있지만 좀 저항 구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 상승에 대한 전제 조건은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이 나타나줘야 되고 그리고 선물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 지금까지도 1870포인트를 못 넣는 이유는 그 이유 중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미결제 약정이 그렇게 크게 줄지도 못했고요. 베이시스에 대한 백워 전환도 사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수급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이의를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시장이 너무 그렇게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투자 심리가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은 수익률 회복 구간에 좀 들어섰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1870과 1880포인트 일단 저항축이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이 전환이 되는지 여전히 계속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하루하루 다르게 뭐 삼성전자로 지수를 눌렀다가 혹은 다시 올렸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가지고 코스피 200 중심으로 지수를 강하게 누르는 시장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장 크게 무너뜨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시장이 만약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1820포인트 일단은 1차 구간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시장이 좀 과하게 밀릴 경우에는 뭐 1800포인트까지도 좀 열려져 있는 자리 구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큰 조정은 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점. 결국 1차 1800포인트, 2차 1820포인트에 대한 지지축을 놓고 계속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 결국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인 이슈, 특히 수급적인 특이 상황에 따라서 흐름이 좌우되고 있죠.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들이 악성 리포트가 나왔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은 좀 덜어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모호한 상황이라면은 시장은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또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자체가 일단 운용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수익률 게임 방식으로 좀 진행될 공산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 게임의 핵심은 결국에는 단기 유동성의 결집 그러니까 낙폭과대주에 대한 반등, 또 업종 간의 빠른 순환매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코스피 증시를 놓고 보았을 때는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종목,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또 될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도 이제 한간 이제 코스닥은 이제 반등이 시작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그 이후 시점부터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저항 자체가 좀 강해 걸리는 자리가 530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매물벽 구간대는 쉽사리 좀 넘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난한 큰 저항대는 550포인트에 있다. 여전히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전우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일감 1, 2부 준비한 순서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